그 얘기를 하면서 늘 연애할 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염두에 둘 기회가 많지는 않은 걸로. 요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학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신영 목사님은 그 수감 생활을 대학이라고 하셨고.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라는 게 취업을 위한 스킬을 쌓고 스펙을 쌓는 공간. 그리고 대학은 뭔가 학생들의 그런 취업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 학생들은 대학에 있는 4년의 기간을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런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학은 원래는 뭐 그런 공간이기보다 나는 일종의 어떤 삶의 연습을 마음 놓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는가, 공간이어야 되지 않는가. 마음 놓고 불안 네. 없이. 살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소설책 읽고 있으면 넌 뭐 공부해야지 왜 소설책을 읽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같은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일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바로 그 쓸데없는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대학. 그래야 되는 거죠. 새로운 나 자신의 발견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어떤 기본 방향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만 해도 라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짓에 빠져가지고 서클 활동하고 만나서 술 먹고 MT 가고 이런 게 사실 이른바 그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위한 스펙과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거죠. 대학의 동아리 활동이나 대학에서 친구들하고 연극해보고 이런 게 세속적인 삶의 어떤 과정에서 쓸데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매달린 덕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뭐 그런 경우죠. 주어진 4년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커리큘럼이나 세속적인 스펙 쌓기 과정에서 요구되지 않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전 대학이 바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총학생회 구성하기도 어렵고 동아리 활동도 잘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일로 치부되는 거죠. 내가 당장 토익 시험 보고 입사 시험 보기 위해서 면접 준비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근데 사실은 진짜 대학에 있는 바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 다고되는 거 아닐까? 버스 다 떠났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없이 그런 걸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대학,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하지만 물론 답은 쉽지 않죠. 결국 그건 대학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죠. 네. 결국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한국 사회가. 네, 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갔으니까. 가끔 이제 캠퍼스에서 기타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반가워요. 걔의 그 전공이나 이런 거 관련하면 쓸모없는 일일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뭔가 그거를 하는 거죠. 제가 수목이대 캠퍼스에서 술 먹고 있을 때 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네. 또 알겠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후배들인데 귀감이 되어야 되잖아. 예. 네. 잔디밭에서 술 먹는 거 이제 금지하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얘기 하면 또 저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아이들에게서 그런 여유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의 논리가. 그 친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 온 거고 대학이 그런 기능을 갖도록 강요해 온 거잖아요.
대학 졸업 이후 또는 대학을 가지 않는 세대 또는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요즘 뭐 탈학교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묘하게도 기본소득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회복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 현대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이원재 대표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학생들이 이런 자유를 가지려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잘만 되면 이런 여건들을 성숙시켜 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불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건데 또다시 패배주의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이런 얘기하면 보통 돌아오는 얘기는 넌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야, 니들 때는 취업하기 쉬웠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조그만 오해가 되면 이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진단하고 그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책임이 없다는 하에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물론 답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게 가능할 거냐.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안 되냐. 여유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책 결정권을 가진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답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네. 사회경제적인 차원은 뭐 전공도 아니고 다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최소한 이 사회가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신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편적 복지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 무엇이 됐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적어도 이 사회가 정글이라고 하는 인식을 안 가져도 될 만큼의 신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것이 가지지 마라가 아니고 안 그렇죠. 가져도 될. 그 그렇죠.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불안한 사람한테 너 불안해하지 마.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시적으로 이 사회가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그런 걸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신호만 있어도 사실은 많이 위로가 될 건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인식을 먼저 심어주잖아요. 뭐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른바 사회적 담론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단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이 두려움의 연원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늘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적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함께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정글 속에서 나는 나 혼자일 수밖에 없고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돼라는 강박, 그런 불안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 학생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당신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일단 벗어버리면 좋겠다. 내 친구와 똑같은 처지이고 그가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이런 게 요새 학생들 주거 문제 방세 예컨대 월세를 5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내 친구하고 또는 두셋이서 같이 살면 각자 20만 원만 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경쟁자가 되고 승부의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 그런 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대 그게 이제 사회적 연대죠. 그런 연대의 모색과 추구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각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서로 갖게 하는 그게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아까 저처럼 약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선생님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학이 될 수 있겠네요.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되지 못하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 아니고 스승이 되지 못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저한테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또 거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요즘
어디 가나 친구들 만나거나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이자 스승이 되는 관계인 거죠. 신영 목사님 책에도 있었던 거 같고 강연 때도 얘기하셨는데 감동받았던 대사라고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 You made me better. 결혼을 앞둔 친구한테 네. 너 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네네. 항상 좀 다르게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서로 둘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관계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늘 연애할 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염두에 둘 기회가 많지는 않은 걸로.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쪽들이 사실은 힘든 사람들 그리고 문화 지출부터 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여유가 있어야 문화를 즐긴다 하는 의식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인문학은 왠지 모르게 좀 있어 보이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인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어요. 나는 어디서 온 거야?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저 집이 아니고 이 집에서 태어났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어렸을 땐 가져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기도 하죠. 부모님한테. 그러면 처음에 한두 마디 하다가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밥이나 먹어, 그렇지. 잠이나 자.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돌아갔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질문을 억누르는 거죠. 그 강풀 만화가 있잖아요. 풀이가 맨날 그 트위터에다가 똥 얘기하고 밥 얘기만 했어요. 정말 딴 내용 아무것도 없고 원래 밥 아니면 똥이에요. 나 오늘 똥 쌌어? 그 다음날 아침에 나 이거 먹어. 똥 쌌어? 나 밥 먹어. 여러분들도 똥 싸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했는데 팔로워가 몇십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밥하고 똥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로워가 많을 수 있냐.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